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주제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여지동인데요. 간은 이게 천간이라는 얘기죠. 네. 이게 여자는 더불려 함께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저 중간에 들어가면은 명사와 명사의 그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접속사로 돼가지고 무엇 무엇과 and의 뜻으로 쓰여요. 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 같다.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다시 어디 한번 해볼까요?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계해.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갑이 플러스죠? 네. 요것도 인목이 플러스죠? 네. 요거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예요. 근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서 수와 화만 바뀐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육식갑자에서 병사화가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정화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하고 수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하, 만약에 병호하고 정사나 임자나 계해가 올 때, 일주로 올 때는 이게 약간 다른 간여지동하고는 차이가 나게 해석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갑인이면은 갑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목이 걸록이잖아요. 네. 같은 플러스니까. 네.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이게 내밀하게 들어가면 약간 수와 화의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천유 사덕하니 원형이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사덕이 있으니 원형이정.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으로 들어오면 머리로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와. 이게 인의 예지로 들어온다고요. 원형이정이.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 본성하면 인의 예지 신인데 왜 신은 왜 빠져? 같이 대입할 수가 없네? 이게 신이 그러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의 예지하면 지금 이게 동쪽이 인, 의, 남쪽이 예요, 지요. 그럼 중앙은 결정돼야 안 돼요? 네. 중앙은 결정되는 거요. 자동빵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이니까 이건 믿을 신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자가 없어도 신은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인의 예지신이 이게 본성이잖아요. 본성을 줄이면 뭐라 그래요? 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유 사시인데 하늘에는 사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춘하 추동. 원은 춘이 되고 형은 하가 되고 이는 추가 되고 정은 동이 돼서 이게 춘하 추동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이 이게 들어왔을 때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감정이니까 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성정이 좋다 할 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성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성정은 사람이 받았을 때 어떤 기운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기운을 받을 때 천간과 사주팔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늘 기운으로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가 천이니까 십천간으로 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해가지고 이게 하늘로 천간이 받는 건데, 그럼 우리가 천간을 하면 이게 원형이거정 추나추동인데 사람이 받으면은 인의예지하고 희노애락이네. 결국 하늘로 받은 것이 이 천간이구나. 지유사방이라 그랬어요. 땅은 사방이 있어요. 그럼 사방은 동서남북이요. 그럼 우리 사람이 받았을 때는 전, 후, 좌, 우로 받는다고. 그러면 전후 좌우는 이거 평면이에요. 입체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은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가 들어가야 이제 입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 동서남북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 상하까지 가야 입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하는 여기 빠져도 입체가 돼요? 하늘은 자동으로 위에 있잖아요. 땅은 걷고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있어. 하늘과 땅은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에만 오행이 않는 게 아니라 천지가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도 오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목화토금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오장육부로 들어오면은 육장육부이지만 이게 간신비패신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간담, 비위, 이게 심장, 소장, 폐대장, 신장, 방광해서 이게 장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땅의 기운을 또 받았어.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받았을 때는 머리로, 마음으로 받고, 땅에서 받은 것은 우리 몸뚱이하고 오장육부.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하고 어머님한테서 받은 거하고, 이게 아버지는 천이니까 아버지 정기하고 어머니 피를 받아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12지지라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면 잘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받아. 그럼 위로는 성정을 받고 땅에서는 우리 육신하고 저 오장육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하고 땅의 기운을 같이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 기운, 땅 기운을 이게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을 조화롭게 받아야 돼요? 균형이 맞지 않게 받아야 돼요? 조화롭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갑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 여기서 땅에서는 자기 기운이 어떤 것이 있어요? 다시 인묘진. 그 다음에 해미미 목곡 있잖아요. 그 해, 묘, 미. 이게 나의 기운이다. 갑의 기운이라고. 방합하고 삼합이 갑의 기운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화의 그 하늘 기운이 땅에서 받으려면은 무엇이 자기 기운이? 당연히 병화니까 여름이면 사오미잖아요.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이 받아야지. 인술 화국이 자기 뿔이라. 간여지동은 아니지만 이게 자기 기운들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하늘 기운이 우리 천간은 보통 사회생활 그러죠. 지지는 가정생활 그러죠. 그런데 이 하늘 기운이 원형이정 추나추동 요게 우리 성정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크게 얘기하면 요거는 마음이고 이 마음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 지지는 왜? 팔다리니까 내 몸이니까. 그럼 움직이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움직여요? 여기 뇌에서 너 오른팔 들어 그러면 들죠. 앞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이게 내 육신이 활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천간은 나의 마음이고 지지는
이게 몸하고 장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행동이라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은 이상이요, 생각이요. 그렇게 하고 지지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나 이상이나 이거니까 이것은 형이 상의 문제고 이것은 형이 하의 문제라고. 그렇다면 형이 상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쪽이지. 이것은 실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설을 그렇게 제가 사설을 강조하고 주역도 강조하는데 그러면 사서 대학이라고 하죠. 이걸. 대학은 실천을 중심으로 엮어진 학문이라. 그러면은 천간에 해당해요? 지지에 해당해? 지지요. 그러면 중용은 벌써 제 1장이 천명지 위성이요. 천명지 위성이요. 성을 제일 먼저는. 그러면 이것은 중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용은 가장 나중에 접해야 될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기 때문에 이게 성의 문제를 가장, 본성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거거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중용과 대학은 안팎의 문제라. 그렇다면 저희들 논어하면 공자님이 가장 부르짖으신 게 뭐죠? 인의 예지신 중에서 뭘 부르짖으셨죠? 인이요. 왜 인이니까 그러면 이게 천간에 해당해요? 지지에 해당해? 천간에 해당해요. 그런데 맹자님은 의를 거기다 덧붙였어.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저 오를로 있자. 저 인의 예지신 할 때 의인데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요. 너와 나와의 사회적인 관계. 이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 그럼 이것은 행위의 문제죠. 실천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어하고 맹자가 또 안팎의 문제고 저 중용하고 대학이 이게 안팎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천간과 지지를 생각하실 때 항상 이게 강여지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괴강의 문제라든지 무슨 살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요 관계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간여조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일 뿐인데 이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같아 서로 호응한다 그랬어. 이게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힘을 받아.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 하춘아 노래 어디 한번 가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감 어떻게 해요?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나? 보았소. 어째서? 먹었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다 같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자, 요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나?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영감하고 불렀는데 딱 따르면 호응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 하고 불렀는데 마누라는 쳐다보지도 않네. 이건 간여지동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같아서 서로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하나 된 거죠. 마음과 행동이 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간여지동이 나오면 결론 부분이요. 마음 따라 내가 실천하는 실행하는 강력한 실천력이 따라. 아, 이거 참 강하네. 아, 이거 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계 분야에서 열심히 저 인문학이 아니고 이공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저 수학 전공을 했는데 결국 수학하고 이것하고 둘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면 그 정도 깨달으면 어떻을려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학문은 둘이 아니고 결국 하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철학하고 실체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다. 그럼 사람 삶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같지 않나. 우리가 이 인성, 정인이 됐건 편인이 됐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공부나 문서나 고향,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인성이 길작용을 한다,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 이게 정화했으면은 목생화돼서 지금 심지 역할에서 잘 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주가 여기에 어떤 계절일까요 하는 얘기요. 어떤 계절이라야 이 화를 그렇게 길신으로 잘 쓸까? 가을이나 겨울이나 좀 냉한 사주라 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경금이라든지 있어서 용금성계해 주면 좋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갑인이 가녀지동이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인성에서 부모로 보자고. 이게 인을 첫째 부모로 보자고. 그럼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게 천간은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니까 내 부모님이나 조상님께 효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저 실천하는 거하고 효를 실천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효를 한다고 마음만 했지, 저 부모님께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해야지 마음만 먹었지,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가도 안부 전화도 못해.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을 가졌으면은 이 지지는 실천이니까 그대로 실천을 한다 그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호응해서 가지고 내가 효를 묵묵히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실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지지에 붙으면 실천이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지.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시주가 가녀지동이야. 지금 여기 시주죠. 네. 시주가 갑인으로서 가녀. 그러면 이게 내 미래가 계속해서 밝고 자식궁이 좋으네, 그렇게 해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희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나의 미래니까 언제까지? 늦게까지. 그래서 내가 이게 좋으니까 부모님께 효하니까 부모도 건강해, 장수해. 그렇게 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3년상이나 3년상을 심효살이를 했다든지, 옛날로 치면은 효자문을 세워준다든지 연려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좋은 자식이 있고, 이게 자식궁이 좋으니까 효는 백행지원이라 그랬어요. 모든 행위의 그 근원이니까 효도하는 집안에서 충신나요. 이 이야기는 명구입니다. 충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말자. 효자만 찾으면 그게 충신이라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정인이지만 관운까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저희들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뭐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유추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물리가 터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요.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자꾸 궁리해가지고 또 밝히고 또 밝히고 또 밝히고 또 밝혀.
그러면 그 한 가지 일에 그 아주 굉장히 밝아져. 그러면 이것이 다른 어떤 사물을 접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거든. 어떤 한 가지 일에 1서부터 100%까지 쫙 환하게 하려면 이것이 다른 사물을 봤을 때도 접근되기가 그 퍼센트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선 효 가지고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효가 아니라 요번에는 인성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번에는 갑인이 인성으로. 그럼 나는 요 위 거는 마음가짐이니까, 마음이니까 마음가짐을 어디 한번 내 과거급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아니면 내가 서울대학교,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갈 거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 가졌으면 실행을 그대로 옮긴다 그거야. 그 공부에 밤낮으로 용맹정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실천을 그대로 마음 따라서 따라간다 그거예요. 따라가면은 끝까지 가서 성공시킨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갑인이 강력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정화가 이렇게 아까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갑신이 있으면 이게 죄로 왔죠. 여기서는 이게 파목 생활을 한다고 해서 좋지만 예를 들어 갑신만 생각하자고요. 근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게요 재가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점에서 재가 들어오면 돈운이 들어오면은 학생들 공부합니까? 안 해요. 돈 쓰는 데만 신경을 자꾸 써.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든지 다른 짓 엉뚱한 짓만 자꾸 해가지고 이게 자기 갈 길 안 가고 3000% 빠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다는 이 마음이 그 밑받침이 안 되면은 이게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길게 가기가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인성이 시주로 오는 것하고 월주로 오는 것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요렇게 시주로 오는 게 더 좋을까? 시주로 오는 게 더 좋을까? 요렇게 월주로 오는 게 더 좋을까 하는 얘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테지. 그런데 더 강력한 건 이게 월주가 더 강력하죠. 왜 이게 더 강력한가요? 요게 월주 간여지동원, 요게 내가 뛰어노는 운동장이라.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게요. 인월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 봄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봄 중에서도 인월이 있고 묘월이 있고 진월이 있죠. 해가 막 돋는 그 인중에 병화가 있는 때 태어났어. 그러면 이게 내가 뛰어노는 운동장이 활동하는 무대잖아. 활동하는 무대가 굉장히 좋은 곳이요. 그러면 이게 월지가 좋으니까 이게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월주로 들어왔을 때 이게 간여지동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사주에서 마찬가지요. 요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거든. 요렇게만 보면은 거의 사주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무토라. 그러면 이게 목국토 하니까 평관이죠? 이제 그러면 여기요. 일간을 바꾸자는 얘기요. 그러면 아까 정인이었던 때하고 평관이었던 때가 간여지동의 해석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간여지동의 문제가 육친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시가 우리 육신으로 따질 때는. 그럼 저희들 보자고요. 무토가 간목을 좋아합니까? 무토가 간목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이것만 하더라도 큰 땅에 큰 나무요, 동양지목이요. 그런데 동양지목이 이렇게 오면은
이 평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힘이 있으려면은 이게 또 같이 따라서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길작용을 할 때요, 큰 땅에 큰 나무가 있어서 이게 관인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무토가 이 동양목을 키워요.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관자요, 사회요, 국가요, 직장이요, 직위요, 예를 들어서 남자로는 자식이요, 이런 게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아, 참 경관이 좋다. 그 다음에 무토가 나무를 키우니까, 간목을 키우니까, 을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간목 키우니까, 아, 할 일 있고 바쁘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건전하다. 관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위관리자나 회사 임원이나 경영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런데 요 갑인이 관인데 요 위 건 뭐라 그랬죠?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내 이상이나 명성인데 그 사회적으로, 이게 청가는 사회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고위직이 될 수밖에 없다. 관이 좋아서. 그러면 지지가 인이 따르니까 인을 강력히 실천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실천하느냐?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인을, 목이 인인데 인중에 병화 있고 또 무토도 있으니까 이렇게 밝으면서 신망 있게 실천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강력히 실천하는 건지. 이럴 때 지장간까지 같이 넣어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요. 이 사람에게 인시요. 이게 인시에 기상을 하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호랑이를 대입을 해봐요. 저는 여간에 동물 대입을 안 하지만 호랑이가 일찌감치 새벽까지 모기 활동하는 거잖아요. 인시에 눈 밝히는 거요. 그러면 이건 새벽형 리더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 새벽형 리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래서 새벽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시에 있으니까 정년퇴직하고 여가소년 할 줄도 알고, 이게 자식궁이니까 자식이 자기 역할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녀지동이니까 자신감 있고 강력히 추진하고. 근데 왜 이 사람 겸손의 미덕이요? 겸손의 미덕을 갖춰야 돼. 왜요? 아, 인은 인인데 이게 갑인이 1등짜리가 2개 있잖아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꼭 이 사람 겸손의 미덕을 갖춰야 돼. 이게 잘못하면 너무 지나칠 수 있다는 얘기지. 갑인이 가녀지동이죠.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요게 심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요게 심지 역할인데 그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인목이 있으니까 강력히 실천할 수 있는, 계속해서 기름을 아래까지 해가지고 굳건하게 위로 물을 올려서 불을 태워. 요렇게 불 태워. 그러면은 여기 화극금을 하는데 이게 용금성기를 하는데 또다시 신유술. 이게 신유술이라서 이게 금이라고. 이게 금이 오면은 요걸 파목생물을 해. 목을 잘라. 그러면 이 구조가 순환이 멋진 거죠. 그럼 무엇이 좋은 거요? 인성도 좋고 재도 좋고. 가녀지동이니까 돈도 제법 있네. 그럼 공부도 하네. 그래서 요런 구조가 됐을 때 저희들이 위에 있는 것은 마음이니까, 아, 말년까지 인성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게 인이니까 학문을 위하여 새롭게 계속해서 도전이야. 아, 이제 좀 공부 좀 그만 좀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아유, 또 이게 또 저희 공부를 또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또 시험 본데, 아유, 징그러워. 계속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실천한다 그래요. 이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 심지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건강체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목생화해서 밝히니까 이게 정인인데 이게 등대 역할까지 하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활인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신 정제보적이야.
저 정화하고 경금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제가 무슨 사주라 그랬죠? 대장간 사주라고 안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주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아우 이게 굉장히 힘이 있네. 그런데 정화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 정일 같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까지 있으니까 아주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게 용광로가 멋진 용광로가 된 거라고. 그러면은 경이 이제 있으니까 이 경이 있는 것이 정제요. 이게 돈을 버는 감각이 남보다는 특이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 돈 번 친구들을 보면 재성이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에요. 남보다 밝아요. 이게 땅을 보면은 집을 보면은 저게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밝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은요, 돈을 쓰는데도 알뜰하게 쓰는 아이들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 보면은 모을 때는 보면 절대 돈을 안 쓸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저 어머님 뭐 생일이라든지 뭐 있으면 또 돈을 또 탁 써요. 또 뿌게만 두지 않는다고 이런 아이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망설이지 않고 저 어머님이나 할머님한테 용돈도 드리는 그런 아량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걸 깔고 있을 때 이게 망설이지 않고 투자해요. 그래서 월주가 강력하다 그랬죠. 월주가 간여지등이면은 강력해. 그래서 왜 강력하냐? 나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일주 간여지동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둘이 서로 같아. 이제 위아래가 같잖아요. 그랬을 때 흉작용을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요. 지금들은 옛날에는 이 간여지동 사주를 굉장히 어렵게 봤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사회활동하잖아요. 강해야죠. 네. 그래서 일주 간여지동이 주관이 떠야 돼요. 주견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요, 고집이 있어요. 뭐 외고집도 좋고 강고집도 좋고, 다르게 얘기하면 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독립심도 있고,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실천도, 생각과 실천이 같이 부합되는 경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술 보자고요. 이게 배우자궁이잖아요. 요게 배우자궁일 때 일간이 난데 배우자요. 그런데 길작용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큰 산이나 큰 땅이 길작용을 한다 그러면 언제요? 겨울생이나 한습한 경우요. 그러면 이것이 한습하기 때문에 이게 약신 역할을 하는데 방수, 방풍, 보온, 제섭.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방수, 방풍, 보온, 제습. 이렇게 통일을 해버리자고 앞으로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너 생각하고 같아. 그러니까 의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이잖아요. 믿을 신이잖아요. 이게 중화의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산, 큰 땅이니까 큰 공간이고, 큰 무대니까 스케일이 커요. 그럼 스케일 큰 만큼 실천력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길작용할 때는 부부 합심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부라든지 서로 배려해 주든지 그런 기운이 강한데, 무술이 흉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름생이나 조열한 사주에서는 이게 물 들어오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럴 때는 흉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럴 때는 이 무술이 병신 역할을 해. 그래서 술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서 내가 항상 갈증을 느끼지. 그러면은 나는 갈증 나는데 물이 없으니까 화기가 위로 끌어올라는 거야. 그것처럼 상기상충만 돼요. 이게 불만투성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외고집이 되기가 참 쉽다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입장에서는, 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초열해. 나는 이 집 안에서 못 살겠어 하고 바깥으로만 돌아. 아니면 가출해. 아니면 도망가.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부가 화합을 못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우술이라도 특히 월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냐 얘기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 중에서 강약을 이제 이 주변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간여지동 등에서 이제 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물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는 병호하고 정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얘기예요. 이 병호는 겨울철에 내 정화 쓸 수 있죠. 정화도 겨울철에 사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쓰는 모양새가 틀려져. 우리가 병호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게 병화가 아내요. 이게 배우자고니까 이게 남편이요. 그럼 이것은 정화요. 그럼 누구 기운이 더 커요? 아내의 기운이 더 크다고. 그러면은 나는 남편을 닥달하지 않아도 남편이 은근히 자격지심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알았다 그러면은 남편이 특히나 정화요. 북이 내가 더 크다 그러면 저 남자가 여자를 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품어줘야 돼? 아내가 남편을 꼭 얼라 품어주듯이 품어주고 이게 궁둥이 두드려가면서 다독다독 해야 되니 이게 참 환장할 일이라고. 안 그러면 남자가 스트레스 받아요. 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이.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정화가 남편이고 사화가 아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문제거든요. 전에 여기 우리 연수원에 나오는 회원분 중에서도 자기는 병화요. 근데 남편은 정화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이 남편이 아주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많은 직원 거느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거느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겠다. 실질적인 일은 여기서 다 하죠. 그때 깜짝 놀라. 어떻게 하느냐. 이 사주를 모르는 분인데 이 관계를 얘기를 해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남편한테 절대로 나쁘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만 보면 그렇게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연월일시 간여지동이요. 일지의 간여지동은 단점이 길작용, 흉작용 할 때가 극명하게 똑같은 일주라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연월일시 간여지동은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천관의 그 마음과 지지 그 실천력이 같으니까 실천력이 강하고, 흉작용인 경우는 간여지동이 다른 것보다도 더 나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다 병화 체인데 갑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게 목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갑인 들어오는 거하고 을묘 들어오는 거하고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면 더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이 흉이요. 목다 병화 체든지 목다 정화식이 됐는데 갑인 을묘가 대운에서 들어오면 이건 최악이잖아요. 이럴 때 간여지동은 최악이지. 그런데 이게 목이 길씨는 경우가 갑인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흉작용인 경우는 더 흉해진다. 이걸 여튼 길작용을 하면은 프로의 성격을 가지는 거지. 정말입니다.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수호신장이 바로 간여죠. 그러면
가녀주둥만 그런 게 아니라 괴강도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전사도 들어갈게요.